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상권 인구 분석 연구소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스터디 카페 운영 데이터 분석입니다. 말 그대로 결제 데이터랑 이용 로그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앞으로 마케팅 방향이나 인테리어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할 방향, 그런 방향을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할 수 있게 데이터를 잘 분석한 표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보시면 결제 분석이고요. 기간은 바꾸실 수 있어요. 지금 설정을 최근 1년 동안 했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최근인 2월 28일까지. 아무래도 1월 1일부터도 좋겠지만 최근이 제일 정확할 수 있겠죠. 보시면 결제 금액은 6,800인 매장입니다. 그렇게 뭐 매출이 엄청 많이 나오는 매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시면 전형적인 아파트 근처에 있는 스터디 카페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800만 원 중에서 고교생이 2,300만 원으로 거의 33%, 그다음에 20대가 40%, 30대 중학생, 의외로 40대도 있었습니다. 40대도 보이는 그런 매장입니다. 1년 동안에 쭉 그 시계열 데이터를 보시면 4월 달에 이때는 중간고사겠죠. 한번 매출이 튀었다가 6월 달에 기말고사 매출 튀고, 그리고 방학 동안은 좀 저조하다가 이때 9월 초에 한번 튀네요. 이때가 8월이네요. 8월에 한번 튀고, 그리고 9월에 중간고사, 12월 달에 기말고사 한번 튀는데, 여기는 기말고사 때는 좀 약했는데 1월 달에 매출이 좀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이때는 기말고사 때는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3학년들이 11월에 수능을 치고 다 빠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 그렇게 두 학년이 오겠죠, 그죠?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요 시계 이거는 이제 히트맵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다 보실 수 있으세요. 1월에 보면 이제 고교생이 더 많죠. 20대보다 고교생이 훨씬 더 매출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개 합치면 20대 초반이랑 20대 후반을 나눈 이유는 뭐냐면 20대 초반은 이제 대학생일 확률이 높고 20대 후반은 취업을 준비할 학생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20대 둘을 합치면 거의 비슷하게 되죠. 네, 비슷하게 됩니다. 조금 더 많죠. 20대 매출이 조금 더 많은 매장입니다. 3월은 꽤 초라 그런지 좀 저조하다가 4월에 한번 중간고사 한번 튀게 되죠. 여기 20대 초도 중간고사 대학생이기 때문에 좀 왔다가 5월에 좀 빠지고 6월에 다시 올라가는, 기말고사 때 고등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네. 7, 8월 여름방학인데 여름방학에는 고교생이 좀 빠지고 대학생들이 이제 주로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달 이제 학기가 다시 시작되면 고등학생들이 다시 더 많이 찾게 되는, 11월 달까지는 있다가 12월 달에 이제 고교생이 좀 빠지게 되죠. 이제 고3들이 이제 수능을 보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히트맵을 보시고, 이거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고교생과 20대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매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히트맵을 보시고 어떤 시기에는 어떤 연령층을 타겟으로 해서 마케팅을 해야겠다,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제 비율은 여성이 더 많네요. 결제 비율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를 클릭하시면 세부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연령대를 고교생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교생은 뭐 금액은 이 정도 벌었고, 그리고 여성의 비율이 높네요. 고교생은 60%로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시계열 데이터를 보시면 시험 때 학생들이 많이 오고 1월 달에 많이 온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히트맵을 보시면 1월, 2월에 이용을 많이 했고 3월에 좀 빠졌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름방학 때 좀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9월부터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12월은 빠진 이유가 뭐냐면 고3 학생들이 다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고교생들이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 뭔지 봤더니 100시간권이랑 4주 이용권 많이 팔렸네요. 50시간 충전권, 4주, 뭐 4시간 이용권, 10시간 충전권, 100시간 충전권, 이런 상품들 순으로 잘 팔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6월 달에 지금 하루에 72만 6천 원 판 날, 이때 뭐가 제일 많이 팔렸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때는 압도적으로 고교생이 많은데 기말고사 기간이죠. 200시간 충전권, 이게 많이 팔렸네요. 그리고 4시간 이용권, 아니면 아예 기간 자체를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022년 준 30일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고교생만 봤을 때는 200시간, 100시간, 4시간, 2시간 이렇게 많이 팔렸다. 그 다음에 나이로 보면 18세랑 19세
고3이 많이 왔다 갔네요. 그죠? 고3 위주로 매출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기간을 1년으로 3월 1일부터 3월, 2월, 28일까지 이렇게 적용을 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1년 내로 보면 18세, 17세, 19세 그 고2가 결론적으로는 가장 많이 매출이 났네요. 그 다음에 고1 학생, 고3 학생은 초반에 좀 하고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진 것도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빠졌을까 분석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대 초를 한번 볼게요. 20대 초는 1월이랑 때가 4월이네요. 중간 기말고사 때 좀 오고 후반에 좀 빠진 것 같은데 뭔가 20대 초반한테 뭔가 어필이 덜 됐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1학기 때 중간 기말 때는 많이 왔는데 2학기 때 좀 빠진 것 같아요. 손님들이 그게 좀 보이네요. 네, 4월, 6월에 보다 9월, 10월, 12월이 살짝 더 빠졌는데 그 원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4주 100시간 네, 이런 식으로 많이 팔렸고 10시간 충전권도 많이 팔렸네요. 네. 그래서 많이 팔린 상품을 뭐 알고 계시면 이럴 때 할인 이벤트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수기인 여기 7월에서 9월 사이를 볼게요. 7월에서 9월 사이를 보시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방학 동안 보시면 4주 이용권을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네요. 이때 네, 4주 이용권을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4주 이용권에 뭐 이벤트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100시간권도 많이 했는데 20대 학생들은 더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 4주 이용권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고교생들은 학원도 가고 해야 돼서 그런지 100시간권을 많이 쓰네요. 뭐 이런 식으로도 분리를 이제 구분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 해드리진 않을 건데 기간 설정하시고요. 기간 설정하시고 이제 연령대 설정을 하시면 세부적으로 다 보실 수 있으세요. 또 나이대별로 무슨 상품을 많이 사는지 히트맵으로도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결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1방문자 분석 페이지입니다. 지금 토탈이 11,292명이 왔다고 돼 있는데 그래도 데이터를 7월 1일부터 최근 3월까지밖에 데이터를 받지 못했어요. 그 전 데이터는 로그 데이터가 다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키오스크 업체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로그 데이터를 자주 다운받으셔서 1년치를 다 모아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결제 데이터랑 1방문자 분석 데이터는 따로 보는 이유가 그 결제 상품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죠? 뭐 4주 이용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매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권 같은 경우는 패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시간권은 보통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60일, 90일, 뭐 120일 이렇게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제 데이터만 보고 이용을 언제 많이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방문자 분석 이걸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7월 1일부터 3월까지 거의 한 8개월 동안의 데이터인데요. 고교생이 많이 왔고 20대도 이게 2개 더하면 고교생보다 많지만 고교생은 뭐 3학년밖에 없잖아요. 그죠? 20대 후반 초반은 5년치입니다. 5개년 5살씩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보시면 역시나 7월 1일부터 8월까지는 1방문자가 26명, 뭐 18명 있을 때도 있네요. 저조합니다. 방학 때는 뭔가 프로모션을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방학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중간고사죠. 중간고사 때 이제 좀 튀어오르다가 좀 빠지고 12월도 이렇게 좀 튀어오르다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거의 결제 데이터랑 비슷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 방문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령대 고교생 20대 후반 초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확실히 이건 누적이 아니라 이제 따로 나오는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면 10월 달에 12월 달에 이럴 때가 고교생이 압도적으로 수가 확 터지는 게 보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어린 학생들이 많이 오는 매장은 관리자분이 좀 관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 이게 1방문자 수고 이제 시간대별 방문자 수입니다. 시간대별 방문자 수를 지금 8개월 동안 해놨는데 사실은 방학 때랑 뭐 학기 중이랑 좀 다르겠죠. 1년치로 보시면 고교생이 지금 오전 8시에 온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방학 때 상당히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교생들은 이때 많이 오죠. 오후 5시, 오후 6시 이때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 선택을 방학이랑 학기랑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학기 시작부터 볼까요?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학기를 하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고교생이 많네요. 고교생이 오전 8시에 왔다는데 데이터를 12월 1일로 바꿔볼까요? 고교생이 오전 8시 많이 왔는데 이건 주말에 고3들이 많이 왔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데이터는 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게 맞죠. 학기 중에는 학교 끝나고 이렇게 요 시간대 고등학생들이 많이 오는 게 맞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를 보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방학 때니까 고등학생들도 학교를 안 가니까 이렇게 오후 시간대, 오전 시간대부터 와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방문자 수는 고등학생이 2월 달에 좀 많이 왔네요. 2월 달에 좀 많이 왔고, 그죠? 평균 값을 보시면 이제 평균 방학 동안에 일평균 53명 정도 왔었고 제일 많이 온 날은 110명이 온 적도 있네요. 2월 달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령대를 클릭하면 세부 데이터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고교생을 클릭을 해보면 방학 기간 동안에 고교생의 데이터를 보면 1월 달엔 좀 놀다가 2월 달에 이제 부랴부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1월 달에 좀 빠지다가 여기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제 공부하는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골고루 하는데 보통은 오후 4시 되면 이제 집에 가는 것 같아요. 네. 20대 후반을 보겠습니다. 20대 후반 학생들은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이 많겠죠.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1월 달에 오시는데 평균 13분이 오셨네요. 20대 후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시간대는 오전 8시에는 오기 힘드셨나 봅니다. 10시부터 많이 오신 게 보이네요. 20대 초 보면 20대 초가 방학 때 공부를 많이 하시네요. 네, 20대 초가 오전부터 많이 오셨네요. 평균 9분이 오셨고요. 그죠? 중학생은 중3부터 여기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3 학생들도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률이 중학생은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고 고교생 같은 경우는 고교생도 이용 비율이 여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0대부터는 남성이 20대 후반이 남성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네요. 여기는 네, 그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1년치 데이터를 볼 텐데요. 다시 1년치 데이터를 7월 1일부터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평균 값이 하루에 42명 온다고 돼 있죠. 8개월 평균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42.93명 입니다. 고교생은 하루에 몇 명 올까? 평균으로요. 8개월 동안 15.26명. 20대 후반은 8.75, 뭐 9명 오고 20대 초반은 8명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루에 몇 명이 오는지 연령대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구 분석을 하잖아요. 인구 분석을 하는데 인구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인구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 카페가 있는 상권에서는 고교생이 줄진 않아요. 고교생이 거의 줄지 않고 조금 줄었네요. 중학생도 뭐 거의 줄지 않는데 40대가 좀 줄었습니다. 이 동네는. 30대도 좀 많이 줄었고요. 20대도 점점 줄고 있는 그런 동네네요. 그래서 연령대별 방문 현황 아까 보신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실고객 수에다가 다 집어넣은 겁니다. 중학생이 평균 6명이 왔고 그다음에 고교생 16명, 20대 17, 30대 5, 40대 4명이 7개월 동안 이제 평균 하루에 48명이 이 스터디 카페를 방문한 것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스터디 카페에 좌석 수는 50개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연령대별 방문 현황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거주 인구 저희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거주 인구 그대로 가지고 오고 업체가 여기 4개가 있어요. 스터디 카페 4개가 있으니까 여기 거주 인구를 업체 수로 나누면 업체당 이 정도 인원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교생이 뭐 전부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고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고객 수, 실제 평균적으로 몇 명이 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서 비율을 봤더니 중학생은 여기 주변에 살고 있는 중학생의 비율이 10% 정도 이용을 한 것 같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34%, 20대는 8%, 10%가 좀 안 되네요. 30대, 40대는 각각 1%대 그렇게 이용 비율을 나타냅니다. 물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쯤 되면 고교생들이 비율이 확 높아지겠죠. 그죠? 근데 이건 1년치 평균을 보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가 인구 분석을 할 때 이 정도 비율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이용자 분석의 어펜딕스 부록인데요. 총 사용 시간을 한번 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할까? 여기 밑에 X축은 나이고요. Y축은 사용 시간 분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18세, 19세, 17세가 공부를 제일 많이 했네요. 그 다음에 27세, 28세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많은 게 23세, 25세 이 두 연령은 아마도 대학생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세는 중학교 3학년, 26세, 24세, 22세 뭐 이런 식으로 연령별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이건 연령대별 좌석 이용 현황입니다. 좌석 이용 현황을 좌석표, 그러니까 배치도를 가지고 히트맵을 만들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 배치도를 따로 제가 받질 못해서 이렇게 히트맵을 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순서대로인데 14번 좌석, 33, 36, 32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되어 있고요. 고교생이 좋아하는 좌석, 그 다음에 20대가 좋아하는 좌석, 20대 초반 학생들은 29번 좌석을 좋아한다고 돼 있네요. 지금 보면 거꾸로 되면 1번 좌석은 아무도 거의 앉질 않네요. 44번, 23번, 19번 이런 좌석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 좌석이기 때문에 이 좌석을 어떻게 인테리어를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서 이 좌석도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이 좌석에 대한 이용률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좌석을 학생들이 기피하는 좌석은 왜 기피를 하느냐, 좋아하는 좌석은 왜 좋아하느냐, 좋아하는 좌석이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아마도 이 14번, 33번 이런 좌석들은 이제 코너 자리, 구석 자리겠죠, 그죠? 구석 자리부터 차니까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토어 데이터 중에서도 스터디 카페의 결제랑 그 다음에 1방문자 분석 그리고 인구 분석까지 합친 이 보고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금 스터디 카페로만 했는데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하시는 사업장들 있잖아요. 헬스장이나 미용실도 요즘은 네이버 예약이나 이런 걸 하면 다 연령대나 이런 건 다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다. 헬스장에 고객들이 많이 오는 때가 1월이라고 보통 알고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봤을 때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동네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석 보고서를 한 번쯤 구매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